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데스크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를 봤던 그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일주일 전에 초라한 할머니가 정장을 입고 단체로 나타난 겁니다. 원장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더듬거렸습니다. 위에 계신다고 했어요. 복지부 담당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보건복지부 점검팀이라고 밝혔어요. 긴급 점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직원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위층에 연락했어요. 잠시 후 김상훈 팀장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를 상담했던 그 남자였어요.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복지부 직원들과 경찰을 봤어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지부 담당자가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긴급 점검 통보서였어요.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최진호 원장이었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원장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연락 주시지. 미리 연락하면 불시 점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점검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준비할 게 있다면서요. 준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고요.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CCTV는 고장났다고 말했어요. 복지부 담당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시설 기준 위반이라고 했어요. 요양원은 CCTV 작동이 의무라면서요. 원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입소자들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전구가 나간 곳도 있었어요. 바닥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좁게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4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쾌쾌한 냄새였어요. 간호사가 할머니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욕창이 있는 분도 계셨어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방도 갔어요. 갈수록 심각했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입소자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3층 끝방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86세 김정순 할머니였어요. 이불을 걷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팔에, 다리에, 옆구리에 보라색과 노란색 멍이 얼룩덜룩했어요. 경찰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를 살폈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다고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어요. 뒤에서 원장이 변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넘어지신다고 했어요. 치매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멍들은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때린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학대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말했어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한 간호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간호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벌컥벌컥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했습니다. 29세였어요. 간호사 면허를 따고 3년째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월급도 괜찮았다면서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입소자를 함부로 대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치매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어르신들한테요. 거칠게 씻기고 밥을 대충 먹이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수진 간호사가 원장에게 말했다고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학대라고요. 원장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원장이 입 다물라고 했다고 합니다. 돈이나 벌자면서요. 괜히 나서면 자기도 해고된다고 협박했다고 해요. 간호사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다면서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걸 봤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누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책임 간호사 박혜진이라고 했어요. 40대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순 할머니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수진 간호사가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듣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수진한테 화를 냈다면서요. 신입 주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수진은 더 참았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점검팀이 와서 김정순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요. 간호사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했다면서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경찰이 이수진 간호사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간호사를 찾으러 나갔어요. 박혜진은 2층 간호사실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자 박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학대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이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안 그랬다고, 누명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의 증언, 김정순 할머니 몸의 멍,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원장 최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대를 방조한 혐의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져 나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요양원은 재단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요. 그리고 입소자 가족들에게 모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하라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다고요. 김미숙 씨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김미숙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어요. 김정순 할머니가 딸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김미숙 씨도 울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를 모셨어요. 김미숙 씨가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복지부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